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또 직무에서 배제하는 그야말로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추미애 장관이 이러한 조치를 내린 근거는 모두 6가지인데 몇 가지 사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법관을 사찰하겠다는 건 이전까지 제기되지 않았던 새로운 의혹이었는데요. 여권에서는 가장 혐의가 중하다며 일제히 성토했습니다.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입니다. 행정부 소속인 검찰이 사법부를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법의 보루인 검찰이 이런 낡은 불법 사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하고 충격적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요, 이 대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조국 전 장관 등 사건을 맡은 판사들에 대한 이 개인정보 또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또 활용을 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대검 측은 이 공소 유지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게다가 이미 온라인에 공개된 내용들이고 이 과거 판결을 검색하는 건 업무상 당연한 과정이라고도 했는데요. 다만 한 가지 무리 야기 법관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본 건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일부 명단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긴 했지만 과거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활용한 것이라면 부적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은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2018년 11월 한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라는 것인데요. 추미애 장관은 국정농단의 스모킹건이었던 태블릿 PC 조작설 사건의 관계자를 만나 검사윤리 감령을 위반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대검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한 대화는 전혀 없었고 그 당시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다라고 밝혔는데요. 특히나 당시 문물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행동강령 위반으로도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총장을 곧바로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청와대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습니다. 바로 이 태블릿 PC가 촉발한 국정농단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라고 평가를 했죠.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요, 이 태블릿 PC 조작설을 문제 삼은 이 사건에서 해당 만남이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가수는 태블릿 PC는 조작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고 사법부의 결론도 내려진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의 이번 조치에 대해 헌정사와 법조계의 흑역사로 남을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사유 같지 않은 사유를 들어 윤 총장을 쫓아내려고 전 정권이 총동원된 사태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주기 바랍니다. 자신의 거취를 현명하게 결단하기 바랍니다. 조폭의 집단 폭행이 생각납니다.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갑질, 집단 폭행, 막무가내로 일국의 검찰총장을 쫓아내려는 이 정권의 폭거와 행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의 결정을 발표 직전에 보고를 받았고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라고 밝혔는데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이 대통령이 용인한 것이냐라는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도 이 추미애 장관의 조치를 말리지 않은 건 사실상 취지에 동의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죠. 다만 국민의힘은 이 같은 초유의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침묵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요,
대통령의 침묵은 곧 추 장관의 만행을 도와 이 윤 총장을 함께 쫓아내려는 것이다라면서 이 대통령이 떳떳하면 추 장관을 경질하고 윤 총장 손을 들어줘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법사위 소속인 유상범 의원, 이 대통령이 사실상 승인을 해놓고도 이렇게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건 이러한 이유 때문 아니겠냐라고 말합니다. 그거 개그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절차에 잘 응하는 것이 맞다든지 아니면 부적절하든지 대통령으로서 지휘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지는 멘트가 있어야 되는데 보고만 받았다. 그럼 대통령께서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의미로 해석해달라는 얘기인가요? 책임을 져야 될 분이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는 말을 아끼시는 게 많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대통령께서 당연히 책임질 부분을 책임 안 지는 행위로 보인다. 자, 윤석열 총장은 오늘부터 수사 지휘는 물론이고 일반적인 행정 업무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 윤 총장 법적 대응을 예고했죠. 직무배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이 예상되는데 만일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검찰총장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전까지는 총장의 빈자리, 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맡게 되는데요. 자, 윤 총장보다는 한 기수 아래로 이러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이분도요 문재인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실장 2번 보좌했고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특감반장을 했어요. 이분도 지금 초고속 승진하고 동부지검장, 법무부검찰국장, 대검 차장검사. 자, 지난 7월 고검장으로 승진해 검찰 2인자로 꼽히는 대검 차장에 오른 다음 오늘부터는 총장 권한대행을 또 맡게 된 겁니다. 자, 조 차장은 이 초유의 상황에서 이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어깨가 무겁고 매우 안타깝다. 주어진 소임을 묵묵하게 수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빨리 추스르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일단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이번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잇따르는 등 소위 검란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